안녕하세요. 시를 읽을 때는 누가 말하는지, 화자, 그리고 무엇에 대해 말하는지, 대상, 어떤 감정으로 화자가 대응하는지, 정서와 태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시에서 화자가 말하는 시적 대상과 그에 대한 화자의 정서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적 대상은 시적 화자가 주요하게 이야기하는 대상입니다. 줄여서 대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화자가 말하고 싶은 대상이니까 그 대상은 사람일 수도 있고 자연물, 상황, 감정, 추상적인 관념, 청자 등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화자가 이 대상에게 관심이 있다 보니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곧 시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제목에 시적 대상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니 시를 읽을 때는 반드시 제목을 먼저 확인해서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이구나 라는 걸 파악하면 시에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시를 읽을 때는 꼭 제목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예시를 보겠습니다. 밤의 식료품 가게, 캐캐 묵은 먼지 속에 죽어서 하루 더 손때 묻고 터무니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북어들. 북어들의 일개 분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었다. 최승호의 북어 시입니다. 시를 읽다 보면 5번째 행에 가야 비로소 시적 대상이 북어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만 시를 읽기 전에 제목을 먼저 봤다면 북어에 대한 시라는 것을 바로 알고 시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를 이해하는 속도가 빠르겠죠. 시는 화자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를 읽을 때는 화자의 생각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때 화자의 생각은 곧 대상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자가 그 대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를 파악하면서 시를 읽어야 되는데요. 시를 읽으면서 긍정적인 대상에는 동그라미 또는 플러스 표시, 부정적인 대상에는 세모 또는 마이너스 표시를 하며 읽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외의 표시도 당연히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표시가 직관적인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눈이 내리고 매화 향기가 희미한 상황에서 화자는 씨를 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열리기를 기대하는 행위죠. 이때 눈이 있으면 씨가 피기가 어렵다 보니까 눈은 부정적인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 예도 읽어보겠습니다. 달밤이 싫어. 달밤이 싫어.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어.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어. 화자가 직접적으로 달밤, 골짜기, 뜰이 싫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화자의 정서는 크게 긍정적, 부정적인 정서로 나눌 수 있지만 이 기준이 언제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움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적 대상과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걸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화자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대상, 즉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니까 그게 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시적 화자의 정서를 판단할 때는 시의 전체적인 맥락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꼭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정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서와 태도는 언뜻 생각하면 같지만 엄밀하게는 다릅니다. 정서는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과 시적 상황에 대해 갖는 감정이나 기분이에요. 태도는요,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과 상황에 대해 취하는 정서적인 반응이나 대응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화자가 상실감을 느꼈어요. 이건 정서죠. 근데 인해서 좌절할 수도 있어요. 이건 태도죠.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정서와 태도의 차이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 화자가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화자의 태도에도 긍정적, 부정적 태도가 있습니다. 긍정적 태도를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예찬적 태도가 있습니다. 예찬적 태도라고 하면 대상이 훌륭하거나 좋거나 아름답다고 찬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한용운의 찬송이라는 시를 보겠습니다. 님이여, 당신은 100번이나 단련한 금결입니다.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되도록
천국의 사랑을 받읍소서. 어때요? 천국의 사랑을 받을 대상으로 임을 찬양하고 있죠. 이런 게 예찬적 태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낙관적 태도인데요. 인생이나 사물을 밝고 희망적인 것으로 보거나 앞으로의 일이 잘 되어갈 것으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시는 조지훈 병에게 라는 시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이라고 한다면 병에 걸리기 싫고 피하고 싶고 그런 존재죠. 그런데 이 시에서는 어떤 태도로 화자가 병을 대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네는 언제나 우울한 방문객, 어두운 음계를 밟으며 불길한 그림자를 이끌고 오지만 앞부분은 우리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네요. 자네는 나의 오랜 친구이기에 나는 자네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동안을 뉘우치게 되네. 여기서 화자는 병을 오랜 친구라고 부르면서 낙관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을 대하는 태도와 이 화자는 사뭇 다르다 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의지적 태도입니다. 의지적 태도란 결심한 바나 목적을 이루려는 태도입니다. 예시로는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인데요.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여기서는 화자가 씨를 뿌려라 라고 하면서 씨를 뿌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네요. 마지막으로는 성찰적 태도입니다.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거나 살피는 태도를 말하는데요. 윤동주의 서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라고 하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있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 외에도 긍정적인 태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뽑아왔고요. 그 다음으로는 부정적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의적 태도입니다. 어떤 일에 의심을 태도를 말하는데요. 예시로 김영랑의 내 마음 아실 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향 맑은 옥돌에 불이 달아 사랑은 타기도 하오련만 불빛에 연긴 듯 희미로운 마음은 희미한 모르리 내 혼자 마음은 이라고 해서 사랑도 내 마음을 모른다. 나는 혼자인 것 같은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은 사랑도 모를 것이라고 의심하는 태도를 보여주네요. 다음으로는 냉소적 태도입니다. 쌀쌀한 태도로 업신여기어 비우는 태도를 말하는데요. 김광규의 묘비명이라는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줄의 시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어떠한 시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어떠한 이런 활동 같은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랐다 라고 하면서 이런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라는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물질적인 가치만을 중시했던 그 묘비명을 남긴 사람에 대해 굉장히 냉소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체념적 태도인데요. 희망 없이 단념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정의성의 저문강에 삽을 싣고 라는 걸 볼게요.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싣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먹을 게 없는 데로 가면 어때요?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가네요. 굉장히 좀 체념적이고 단념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판적 태도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태도입니다.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를 볼게요.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박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껍데기와 쇠붙이를 가라 라고 하면서 사라져야 될 대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판적 태도도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대응 방식이 태도이니만큼 화자의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화자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시를 읽으면서 크게 긍정적, 좋은 것 또는 부정적, 나쁜 것임을 파악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 외에 파악이 안 되는 세부 내용들은 문제를 통해서 파악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를 읽을 때 중요한 3가지. 누가 말하는지, 화자.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지, 대상. 어떤 감정으로 대응하는지, 정서와 태도. 파악하시면서 이 3가지를 기준으로 시를 읽으면 시인이 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